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팩 세미나의 시장을 맡은 신재형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올팩이라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그 주요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총 3개의 세션을 통해서 올팩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로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구성된 3개의 세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올팩과 첫 만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I/CD와 올팩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팩의 강력한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산출물 접근 관리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3개의 큰 소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만남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팩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팩에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하는 기능들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을 통해서 기능들에 대해 깊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솔루션과 기능을 비교하여 어떤 강점을 갖는지 소개해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팩이라는 솔루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대 개발의 필수 요소이자 통합 산출물 관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면 랭귀지부터 런타임, 빌드, 패키징 등 많은 내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데브옵스에서는 컨테이너 기반 시스템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 산출물, 예를 들어 exe 파일, 자르 파일 등 바이너리 파일만으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산출물에 디펜던시를 추가해서 패키징을 한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 별도로 저장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배포가 복잡한 상황에서 산출물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산출물을 저장하는 서버가 아니라 각 비들 툴과 연동되는지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동이 이루어지면 결과물을 배포하거나 저장하는 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각 런타임에 맞는 서버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저장과 제공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팩을 사용하면 단순 저장과 제공이라는 점을 넘어서 개발 산출물의 흐름을 관리해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개발 효율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팩은 기본에도 충실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아티팩트 유형을 지원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각종 빌드 툴을 통해서 매끄럽게 연동됩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의 PIP, 콘다, 자바의 메이븐, 노드.js 런타임에서 사용하는 npm을 지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겟, 루비, rpm, 데비안 등 다양한 타입의 아티팩트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른쪽에 컨테이너 이미지, 즉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고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헬름 차트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올팩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팩은 윈도우에 친화적인 솔루션입니다. 기존 솔루션들은 아까 소개한 대표적인 유형의 아티팩트들은 저장과 제공하는 데 돼요. 올팩은 윈도우의 서드파티 패키지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인 초콜릿터리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파워쉘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저는 특히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 패키지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패키지는 다른 솔루션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는 유형인데도 올팩에서는 지원하며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개발 산출물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 내부 라이브러리라던가 내부 확장을 관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제공되는 아티팩트 유형들을 소개했습니다.
올팩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피드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피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선택한 유형의 아티팩트를 저장하고 제공합니다. 이러한 피드들은 모두 빌드 툴에서 매끄럽게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넥터를 설정하게 되면 외부 서버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서버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서버인데요. 이 다른 서버는 공개 래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라이빗 래퍼, 기존에 운영하는 래퍼 등 운영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팩 필드에 올라오는 아티팩트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에 있는 아티팩트까지 올팩을 거쳐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올팩 피드에서 복제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된 피드는 복제 규칙을 정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서버에서 배포했을 때 엣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팩에는 에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셋이란 방금 소개해드린 피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유형이나 개발에 필요한 정적 파일들을 올리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팀에 공유하는 등 사용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공간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API를 통한 업로드, 클라우드에서 임포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압축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zip 파일, 타르 파일 등을 올리면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해서 저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장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면 이제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팩에서는 피드에 저장된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감지하고 정책을 정해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각 취약점들은 CVSS 점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점수의 범위를 설정해서 특정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세 종류가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올팩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정책으로 실제로는 운영 환경에 맞추어서 커스텀 타입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CVSS 점수가 7.5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팩은 개발 과정에서 다수가 쓰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권한과 관련된 기능도 존재합니다. 먼저 LDAP, SAML, AD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작은 규모라서 이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올팩의 사용자가 API 토큰을 만들고 용도에 맞추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크도 이제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한 토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삭제해서 바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토큰들은 배열로 인증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부 베이직 인증만 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베이직 인증 시에 특정 유저 이름 입력하고 비밀번호의 API 토큰을 입력하는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구성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할 때 팀 단위로 권한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팩은 사용자와 관리자 입장 모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팩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지원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보안 취약점의 비율, 아티팩트 내의 라이선스 조건의 통계, 최근 빌드 등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보이는 라이선스 통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서 외부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필요에 의해서 라이브러리 안에 소스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라이선스에 따라서 수정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지하고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팩은 레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의 서버에 올팩을 구축하고 연동을 해두면 다른 서버에 올리는 것인데 마치 같은 피드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개드린 기능들을 기반으로 올팩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팩과 에저 아티팩트 간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티팩트를 저장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아티팩트의 종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올팩에서는 라이선스 스캔, 보안 착정 확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제공됨에 반해서 에저 아티팩트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올팩은 단독으로 배포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저 아티팩트는 에저 데브옵스 서비스 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저 아티팩트만을 이용할 수 없고, 에저 데브옵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수적인 서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기더브 패키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더브 패키지도 이제 아티팩트를 저장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올팩에서는 보다 다양한 아티팩트 종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더브 패키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윈도우와 관련된 패키지들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스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취약점의 경우 기더브 패키지는 디펜드 봇을 통해서 래퍼의 이슈 등으로 알림을 보내나 올팩처럼 정책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도 올팩은 단독 배포가 가능하고 윈도우 서버로도 배포할 수 있으나 기더브 패키지는 단독으로 배포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CI/CD 통합 또한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팩과 첫 만남이 잘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올팩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갖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세션을 통해서 올팩의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은 디마 엔지니어가 CI/CD 환경에서 올팩을 매끄럽게 연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webinar on integrating OPEC with CI/CD platform. My name is Dima, I'm a software engineer from Slaxon. Today, we'll demonstrate how to easily integrate OPEC with Giton. The goal of our session is to show the integration process with OPEC, including artifact uploads like Docker images and automatic deployment to a test server. Our example will focus on Giton CI/CD. We will go through the following steps: creating an API token for secure integration, uploading artifacts to OPEC, setting up automatic deployment to a test server. Each part will take only a few minutes, so you can easily repeat this on your own projects. First of all, let's go to the OPEC. Here we need to create the feed. To make it, we need to press this button. Previously, when I have prepared the webinar, I've already created this feed and connected it to the Giton CI/CD, so we will use it. After that, we need to create the personal API key. I've also make it, as you see. This is mine, and click this button, type the name, if you want the description, expiration date of this key, and press create API key. After that, you just copy it and store somewhere. Now we will go to the Giton. This step we need administration, agents. This agent will install into our test server. To create it, we need just tap this button, show command, and copy this command.
go to your test server and execute it. After that, the agent will automatically be installed on your test server, and when the CI/CD pipeline will be run, it will use this agent. I make it previously also, and this is my agent. Now we will create the job executor based on our created agent. Just tap Add Executor, choose the remote Docker executor, insert the name, agent selector. In my case, it will be my agent. And that's all, and click Save. And this is mine that I've created earlier. Also, to create the CI/CD pipeline, we need to store our API key from OPAC, and for this, we need to go to the our project. I've already created. We'll go to the settings, build, job secrets. I already stored my token, but you need to press this button, type the name, and paste the key, and click Save. All pre-secrets were done, so we can just go to the files. When you will push your project to the Gitton, you will not have this file in your repository. So here will be the button that will help you to create it. In my case, I will just go into this file and edit it to show you what I've done. Type the name, choose the executor that we have created here, webinar Dima. Here are several steps, but I will show you the two main steps, the most interesting steps. This is the build image step and run Docker container step. Let's go into build image step. Here is the name. Output will be the pushing action to the container registry. In our case, it will be the OPAC. We will specify here the tag, the name of our Docker image. The name we can take. Sorry, we need to go into the webinar. Dima fit, and here is the image prefix. As you see, the image prefix I have pasted here, and the name of your image, and in this case the version of our image will be the same like a build number in the Gitton. I prefer in all steps of our pipeline choose the condition that all the previous steps should be successful to continue the pipeline. Here in more settings, we should specify the URL of OPAC. And in case when you use the API key from OPAC, you should specify the name like API. And choose here the job secret. This is also very interesting option. Here we can specify for which architectures our image will be created. I've chosen AMD and ARM64
it means that the fat image will be created in the OPEC that will be that can be run in the both architectures. And press save. Just and another step. This step just allows us to run the Docker container that we built earlier. Nothing interesting, just specify the image name and save. Okay, now we can just run our pipeline. Here is running the build version, check out build image steps, and Docker container. Now we can just check in the multi-platform image in the OPEC. As you can see, here was an 17 version of the build, and we have the 17 tag in the OPEC. If we enter, we have a notification about that fat manifest image has been created. As I said before, it means that we have sub images, in our case, two sub images for two architectures, AMD and ARM 4064. And I think that our container has been run successfully. Yeah. Here 17 tag, as you see, like in Github and OPEC. Also, I want to show you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from the page of the package. This is another package, not mine, because I don't have an artifact that has vulnerability. All text, all images tab, nothing interesting to see, but vulnerabilities. Here we have the list of artifacts that have vulnerability. Let's go into one. Here's an ID, package, CVS score. This is just a score that scales from 0.1 to 10 and shows the severity of the artifact. And the assessment has four different results. Here, ignore, caution, blocked, and also we have unassessed. Unassessed means that the artifact wasn't assessed. Ignore indicates that the vulnerability report is not applicable or irrelevant, and therefore allows packages to be downloaded. Caution tells developers to be careful to avoid vulnerability. Packages can be downloaded, but a warning is issued on the web UI. And blocked means that a vulnerability is too severe to allow use and the package cannot be downloaded. And on the vulnerability page, we can see the description why our artifact is vulnerable. And on the statistics page, we can see recent downloads, who and which artifact downloaded at what time. Also the most common users,
that used our artifacts, most common user agents that pushed the artifacts into our package, and most common downloaded text. That's all for today. I hope that this information was helpful for you.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Goodbye.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이민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소개한 올팩 주요 기능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능 설명과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드 기능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가볍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는 애플리케이션과 구성 요소를 위한 저장소로 패키지나 컨테이너 이미지들의 폴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에서는 특정 그룹된 사용자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관리와 특정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경고를 표시하거나 규정을 준수한 패키지만 다운로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팩에서 피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올팩의 화면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상단 메뉴에서 피드즈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Create New Feed를 누르시면 어떤 타입의 컨테이너나 이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패키지에 피드를 담을지 타입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데모용으로 Node.js의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은 어떤 커넥터를 연결할지가 나오게 되는데 잠시 커넥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넥터 기능은 올팩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트의 펍이나 누겟, npm과 같은 패키지 저장소들로부터 외부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올팩의 기능인 라이선스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고 취약성 스캐닝을 통해 원치 않는 라이선스와 취약점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필터링할 수 있고 방화벽으로 인하여 npm과 같은 외부 패키지를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와 메타데이터를 로컬에 캐시하여 다시 다운로드할 때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모로 넘어가 이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npm으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npm.js.org로 커넥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팩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패키지 저장소나 다른 올팩 피드 혹은 애저 데브옵스 등에서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넥터가 없는 일반 상태에서 피드를 생성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드의 이름은 customer npm 패키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취약점 스캔과 라이선스 필터링을 해당 피드에서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해당 기능들이 올팩의 핵심 기능으로 저는 모두 활성화해주고 피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 생성한 피드에 npm 패키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라이언트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은 Add 패키지가 뜨는데요. Add 패키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이나 외부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는데 우선 로컬에서 올팩 피드로 npm을 통하여 수동으로 푸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npm에서 어떻게 레지스트리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npm에서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npm 레지스트리를 변경을 완료하였고 API 키 또한 미리 생성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npm publish 명령어를 사용하여 로컬 환경에서 올백 피드에 바로 패키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npm에서 잘 올라왔다고 말이 뜨고 있는데요. 다시 올백으로 넘어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든 패키지가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솔 명령을 통해 제가 올린 패키지도 다운하실 수 있고 버전에서 전체 패키지에 대한 버전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패키지 저장소에서 패키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피드 설정에서 커넥터 설정이 필요한데 만약 커넥터 설정을 안 해줄 경우에는 불러오는 과정에서 패키지가 없다고 뜨게 됩니다. 그럼 피드 설정 페이지에서 커넥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설정 페이지에서 커넥터 탭에 들어가고 Add 버튼을 눌러 저희가 많이 쓰는 npm.js.org 패키지 저장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후에 다시 npm 클라이언트 셋업에서 add 패키지를 누르시고 pull from external registry를 누르시고 다음과 같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설정한 외부 저장소에서 명과 버전을 쓰시게 되면 해당 외부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Node.j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익스프레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외부 패키지도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들어가 보시면 버전별 취약점 평가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드 권한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팩에서는 피드의 설정부터 삭제하거나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각각 피드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팀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팀에서는 공개되면 안 되는 패키지라던가 다른 외부 사용자를 초대하여 사용할 때 특정 패키지만 보이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해당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피드 관리 기능도 올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매니지 시큐리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올팩 권한 관리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빌트인 유저 앤 그룹을 누르시면 유저와 그룹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유저와 그룹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데모팀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멤버는 방금 생성한 테스트 유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와 그룹을 추가하였고 태스크 퍼미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권한에 대해 추가하거나 제한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Add permission을 누르셔서 권한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해당 타입에서 유저나 그룹, 로그인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나눠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만든 그룹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피드에서 어떤 작업이 가능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만든 피드인 커스터머 npm 패키지를 선택하고 다운로드와 뷰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권한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권한이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까 만든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어드민 화면에서는 다양한 피드가 있었는데 방금 생성한 테스트 유저라는 계정에는 방금 커스터머 npm 패키지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커스터머 npm 패키지라는 피드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필터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며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때 라이선스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아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와 사용하면 안 되는 라이선스들을 미리 정의해 두고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포함한 패키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만들어둔 피드에서 라이선스 규정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피드 설정 탭에 들어오시고 해당 피드 관리 페이지에서 폴리시즈 블로킹 탭에 들어가신 후에 라이선스 룰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서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non 컴플라이언트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MIT 라이선스를 허용해주고 아파치 2.0이라는 라이선스를 비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후 현재 아파치 2.0이라는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AI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라이선스 규정이 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픈AI 패키지를 불러왔는데요. 여기에도 non compliant라고 뜨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버전에도 경고로 해당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 메뉴에서 Reporting and SCA라는 탭이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누르시면 취약점, 빌드 등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라이선스 인 유즈에서 전체 피드들의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코드를 누르셔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라이브러리에서 어느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패키지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Manage License 타입에서 추가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나오게 되는데 뷰를 누르시면은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와 같이 라이선스 코드를 누르시면은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팩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 SPDX ID,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 URL 등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불러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업데이트 디피니션을 눌러주시고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라이선스나 정보가 수정된 라이선스가 있다면 변경된 사항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올팩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스트 이외에 다른 라이선스를 올팩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Add 라이선스 타입을 누르시고 라이선스 코드와 라이선스 이름을 넣으시면은 새로운 라이선스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SNIX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라이선스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저희가 방금 만든 SNIX라는 라이선스를 올팩에 추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팩의 핵심 기능인 패키지 피드 기능과 라이선스 필터링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올팩과의 CI/CD 통합, 피드 기능과 라이선스 필터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올팩을 도입하시거나 업무 환경에 맞춘 솔루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슬랙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